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촬영 방법 중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프레임 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점과 선과 면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관해서 공부했고, 화면 안에 프레임 안에 시각적 요소 중에서 점과 선과 면을 잘 넣으면 화면이 훨씬 힘있고 풍성해진다. 그리고 수평 수직은 잘 맞춰야 된다. 또 각 선의 특징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균형과 강조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차원적인 공간, 입체 공간에서 2차원적인 평면 예술을 하기 때문에 평면에다 놓았을 때의 그 무게감들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밸런스, 균형은 우선 넓은 것이 시각적으로 넓은 것이 좁은 것보다는 더 무겁겠죠. 시각적으로 어두운 것이 밝은 것보다 더 무겁겠죠. 또 가장자리, 화면의 바깥 끝부분으로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무겁겠죠. 이런 무게감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소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운데 받침이 있고 위에 막대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균형을 이루려면 어른과 만약 예를 들어서 어른과 어린아이가 앉아서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가운데로 이쪽으로 어른이 여기에 앉고, 아이가 가장자리에 나가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무겁다.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 안을 일단 들여다 딱 보면,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시소의 균형을 이룬 것처럼 균형을 먼저 반듯하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진은 한쪽이 기울거나 한쪽이 너무 무겁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보는 사람이, 감상자가 굉장히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안정되지 못했다 해서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여기서 강조입니다. 강조는 우리가 액센트 또는 엠퍼시스 이렇게 말하죠. 강조는 이렇게 딱 균형되어 있는 것에서 한 요소를 강조하게 되면, 한 요소가 강조되면 우리의 감상자의 주의를 끌게 되는 거죠. 시선을 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는 약하게 강약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진도 다른 문학이나 음악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승전결, 강약, 중강, 약. 이렇게 강약이 반복되어져야 된다.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강약, 중강, 약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이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 그래야 감상자가 언제나 지루하지 않고 계속 그 사진을, 그 작품을 보고 싶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강조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경우에는 강약을 놓는 데에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비를 맞춰서 놓는다든지, 날카로운 것과 무딘 것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강약이 생겨서 균형을 이루면서도 강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이 다이내믹해진다. 볼거리가 많아진다. 우리가 늘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또는 좀 루즈해지지 않고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계속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유인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강조 화면에서 꼭 생각해서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6번째로 우리가 시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몇 번 얘기 드리면서 중요하다, 또 강조한다, 현장에 나가면 또 핵심 지적사항 중에, 핵심 상기해야 할 사항 중에 시점, 뷰포인트가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내가 말하고 싶은, 사진가가 강조하고 싶은, 사진가가 주장하고 싶은 주제가 돋보일까 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이 거추장스럽게 들어와 있지 않는가, 겹쳐지지 않는가, 또 그것이 방해받지 않는가, 주제가. 이런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점.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시점은 우리가 사진가가 위치를 바꾸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베스트 뷰 포인트, 최상의 시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한 자꾸 현장에서 적용해서 어드바이스 받으면서 공부해야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시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가 원근감, 원근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로 회화에서는 우리가 퍼스펙티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퍼스펙티브는 되게 조망 이렇게 쓰는데, 회화나 우리가 사진에서는 원근감 하면 퍼스펙티브 이렇게 합니다. 이 원근감은 말 그대로 가까워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원근감을 주면 이런 강약이 생기면서 깊이감이 생겨서 화면이 훨씬 더 좋은 화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근감은 특히 사진에서는 무엇으로 주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렌즈의 특성, 렌즈의 특성에 따라서 원근감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렌즈는 우리가 이게 촬영 방법이 끝나면 다음에 렌즈와 필터에 관해서 또 공부할 텐데, 그때 우리가 각각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원근감에 관해서 아울러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근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균형과 강조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들어가야 할 것은 회화에서 구도. 우리가 이제 회화는 우리가 구도라고 했죠. 컴포지션. 구도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황금 분할입니다. 황금 분할, 골든 섹션 프로포지션. 이래서 황금 분할. 이거는 우리가 화면을 회화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세 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사진책을 좀 보신 분들은 구도의 원칙 해가지고 황금 분할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세 등분 나눠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에다가 또는 이 지점들에다가 주제를 위치시키면 가장 힘을 받는다, 돋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화에서 구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다 사진에 가서 수평선을 처리할 때도 회화에서는 3분의 1에 놓느냐, 3분의 2에 놓느냐,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사진은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가장 좋을 때는 지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과감하게 회화에서 기피하는, 한가운데 양분하는 경우도 사진에서는 얼마든지 용인되고 좋은 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회화의 구도의 원칙을 적용해서 사진을 써도 좋겠다 하는 말씀. 또 전 시간에서 언젠가 얘기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상황에 따라서 회화의 구도로 보는 것이 이 상황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화에서는 우리 황금 분할하고 화면 안에 근경, 중경, 원경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경, 중경, 원경을 배치하는 것이 회화에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또 요즘 어떤 전통적인 사진 방법으로 하는 분들 중에는 앞에다가 뭐 나뭇가지를 바다를 찍는데, 일출을 찍는데 나뭇가지를 앞에다 넣는다든지,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나뭇가지를 또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다 이 회화적인 구도의 방법을 아직까지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진은 그걸 빼버리고 핵심만 다루어도 훨씬 좋은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프레임에 관해서 다시 끝에 정리를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회화의 특징과 사진의 특징, 구도와 프레임의 특징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균형과 강조, 시점, 원근감,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진 촬영의 마지막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다음 시간에는 프레임이랑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광선부터 해서 관찰을 해서 컨텐츠를 찾고 대비를 또 확인하고 배경을 정리하고 또 디자인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요인해보고 등등 해가지고 이 과정까지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프레임이 한 장의 프레임, 한 점의 사진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회화와 사진의 구도와 프레임의 특징에 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촬영 방법의 기초는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여러분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와 사진 공부하시죠. 사진은 우리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사진예술이 갖는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또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람된 창작 활동을 생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가 유익하셨습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거 아시죠? 구독은 또한 무료인 것도 아시죠? 함성호 사진TV는 수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씩, 일주일에 두 차례씩 업로드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